사업체를 어떻게 찾는지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체를 새로 찾으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그거 옛날에 나도 생각했는데. 혹은 내가 10년만 빨리 태어났더라도 그거 내가, 그런 일은 없어. 요새 이런 말 있죠.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틀이 있어요. 어제하고 내일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되거든, 오늘. 그래서 이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사업체도 오늘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편한 게 뭐지? 길거리를 걸으면서 만약에 저기 어디야? 강남 사거리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걸어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제 망했는데 내 사업체를 새로 찾겠다 마음먹고 거기서부터 여기 걸어오면 한 10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거는 모두 다 사업체야. 한 번도 뭐가 불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 못해. 그래서 뭐가 계속 불편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은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준 것들이에요. 지금 한국의 주차장 내려가면 호텔 여기 지금 파르나스 호텔 밑에 가면 주차장에 차가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고요. 누군가 옛날에 불편했을 거 아니야. 빈자리 찾으러 가고 막 주차장에 돌아다니는 거를 누군가 개선한 거예요. 이거 사업으로 된 거예요. 요새 그 버스 타요? 나는 버스 가끔 타는데 버스가 이렇게 쓰면 전에는 내가 한국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버스 탈 때는 그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를 모르니까 앞뒤로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 버스가 쓰면 뒤로 또 달려갔다가 막 왔다 갔는데 지금은 버스가 오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 거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몇 번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도로까지 안 뛰어나가도 되잖아. 정말 사소한 거지만 누군가는 불편했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찬 명찰은 이건 뭐냐면 사장학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되게 엄청 애먹었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냐면 박람회 사업이에요. 근데 박람회가 다 없어졌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럼 박람회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 그래서 안문으로? 잠깐 들어와봐. 우리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 모두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찰 보여서 네. 불편한 거 뭘 개선해서 이걸 했는지 한 2분만 얘기해봐. 2분이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 7반 2019년도 2월달에 이 수업을 듣고 네. 저는 이제 국제회의 기획자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각종 그 행사 운영을 주 업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행사 때마다 작게는 몇십 장부터 많게는 몇천 장까지 명찰을 행사 끝나면 또 매번 또 버리고 이런 일들을 10몇 년 동안 해오다가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불편한 점들을 그리고 저희 노동력이나 시간을 많이 빼앗는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을 관리하고 명찰 발급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행사 전날에 많은 손이 가는 그런 일들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환경 이슈 때문에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종이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착용하고 계신 목걸이 줄까지도 저희가 종이로 개발을 그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상용화를 했고요. 이제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행사 그리고 전시회 행사에 지금 이제 막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내가 얘기했죠. 이게 장사에서 사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본인의 원래 사업 모델을 보면 되게 수많은 전시 기획자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은 이걸 갖는 순간 뭐가 됐어요? 모든 전시 기획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근데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 이 회사가 나오기 전에 지금 요새 그 전에 문화는 어떠냐면 다 가서 출입구에서 사람들 그 쭉 서 있고 거기다 내 이름 얘기하고 받고 그러니까 전시할 때마다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저걸 더 전자패드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난 모르겠지만 이거를 장악하는 순간 모든 비즈니스, 이쪽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PR 개념을 여기다 적용시키고 사업을 장사해서 기업으로 가는 순간 전혀 다른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상황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걸 개선하는 건 다 사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면서 아, 이거 나는 불편했어. 바꾸면 다 사업이야. 사업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적으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한번 망한 사업. 망했다고 안 하지. 어떤 사람 했는데. 근데 망한 이유는 100개도 넘거든. 그 사람이 불성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자본이 모자랄 수도 있고, 위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보통의 사업이 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망한 사업도 열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주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망한 사업을 찾아서 그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은 다음에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나는 독특한 아이디어보다는 남이 했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거에 더 능했기 때문에. 이건 다 사업거리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박람회장 얘기했는데 박람회 자체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저 안에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가끔 강의 때 쓰는데 지금도 국제 전시회가 여기 되게 많아요. 나는 전시회를 내 사업에 관련해 있는 전시회만 가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아무 데나 다 다녀. 무슨 의상 전시회도 가보고 가구 전시회도 가보고 조명 전시회도 가고 다 가요. 가서 그냥 다 들여다본다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전시회가 계속 있으니까 나는 또 우리 지금 숙소가 코엑스하고 멀지 않아서 전시회 있을 때마다 가보거든요. 가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이렇게 찾으면 돼. 거기에 국제라고 붙은 사업은 다 외국에서 몇 명씩 와 있다고. 근데 작은 나라 혹은 작은 회사들이 국제란 타이틀로 거기에 쇼에 와 있는데 큰 자리 못 받고 구석 자리에 혼자 직원 하나 나오고 혹은 사장이 직접 나와서 뭔가 팔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제품이 한국에 먹힐 만한 제품이면 판권 받아오면 돼. 그 판권 팔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내 의지를 보여주면 판권을 준다고. 그럼 그 사업의 한국 판권은 내 거야. 물론 그게 PER이 생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다음 작업으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공짜로 사업이 열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흔한데 사업체가 돈이 없다고 못하거나 아이디어가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새 사업의 기회예요. 불경기? 진짜 좋은 사업의 기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거나 엄청난 기회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변혁은 전부 다 사업 기회로 봐야 돼요. 이게 변혁이 일어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반으로 딱 갈리더라고. 코로나 덕분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를 고민하고 누가 돈을 버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변혁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변혁을 즐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변혁 있을 때 변혁이라는 거는 큰 움직이지 않는 돌이 그날 움직이는 거거든. 그날 지진이 일어난 거니까 그때 틈새가 벌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지렛대를 꽂아야지 평소에는 지렛대 꽂아봤자 움직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변혁이 생기고 불경기가 생기고 뭐 환경이 변하고 정치가 기반이 바뀌고 국제 정세가 힘들어지고 이거 다 돈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 자체가 돈이라고 인식하고 그때 기회를 보고 지금 아까 그 대표도 이게 박람회 사업이 2년 동안 정지되면 뭘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얼마나 많은 박람회 기획자들이 망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불편함을 개선하고 되게 멋진 사업으로 이걸 바꿔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사업이에요. 자, 벌써 2강 끝났어요. 또 5분 쉽시다. 5분씩 쉬어야지 여러분들이 뭐 강의가 들어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공정한 게임에서 이긴 사업가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도 스타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업가들이 나중에 많이 나타나길 바라요. 사업가인데 스타가 되는 경우죠. 내가 보면 이제 한국에서 대외적으로 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가 지금 있고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의 재벌 기업들, 현재 대기업들은 누구도 자랑스럽게 나서서 이런 식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커져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바라고, 미국은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스스로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배타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제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3강 시작합시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3강은. 내용 되게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는 게 뭘 많이 팔거나 뭐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벌 줄 알지만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규모가 작을 때는 관리와 절세에서 돈이 벌어져요. 이게 노동과 판매가 아니에요. 내가 매출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체가 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소수의 소규모 사업이라면 내가 매출이 많이 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관리와 절세에서 돈을 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중간일 때는 부동산 변동에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중간은 규모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 봐야 되려나? 이때부터는 부동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매장을 갖고 있고 창고가 있고 작업장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변동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와요. 특히 외식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외식 기업이 맛집일 경우에는 이건 부동산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으러 따라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맛집을 가진 여기 경영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사업은 부동산에서 더 큰 돈이 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부동산 사업가이구나, 동시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클 때는 신용과 성장성이 바탕이 된 PER에서 돈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상장을 앞두거나 매각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꽤 캐시를 많이 버는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흑인들 지역에서 그 미용 서플라이 파는 분들이에요. 근데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현금을 세금 탈루한다고 보고를 안 하거든. 그러면 어떤 꼴이 벌어지냐면, 그 한 달에 뭐 수입이 뭐 한 10만 불씩 이렇게 생긴다고 쳐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3만 불을 내가 세금 안 내겠다고 집에다 계속 모아놓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회사를 매각할 때는 이렇게 한 달에 3만 불 모아서 30몇만 불 모아놓은 이거를 갖겠다는 것 욕심 때문에 이 회사가 매각이 될 때 그게 다 빼지거든. 그럼 PER 15, 20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각을 못해, 사람들이 다. 매각하기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든? 그 돈에 팔기에는.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신용 자체가 없는 비즈니스가 돼버리니까 이 자체가 구조화돼서 상장을 한다든지 규모 있는 회사에 매각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혀를 자기가 자르는 거지.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으로 된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게 실제로는 더 이익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라면 신용과 성장성이 기준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회계법을 만들어 놓고 회계 정리를 해놓고 성장성에 더 중심을 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돈을 버는 거는 그 업계에서 1등을 했대요. 내가 아까 첫 강의에서 가지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산업이라는 걸 하나의 나무로 봅시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굵은 가지가 분산되어갖고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잡고 이걸 메꿔 하고 잡았어. 예를 들면 내가 외식 기업에서 누가 한다 그러면 뭐 중국집 하나는 내가 최고 잘해. 혹은 어떤 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특별히 내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이 영역에서 내가 1등이야 하는 사람들 그 가지 잡은 거예요.
근데 가지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라면 업계의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농심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람은 올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근데 농심이 안 올리면 지금 아무도 못 올려. 요새 삼양하고 농심하고 뭐 비슷비슷하고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쟁이 좀 심화돼 갖고 그 1등이 되는 순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는 순간 돈은 내가 만들어내거든. 거기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락 업계에서 1등인데 내가 만약에 도시락을 1불 더 올린다? 시장에선 전혀 변동이 없다고요. 1불 더 올렸다고 소비자가 그날 안 사는 게 아니거든. 다 산다고. 그럼 50만 개가 팔리는데 1불을 올리면 얼마 더 버는 거예요? 그냥 50만 불이 더 들어오는 거 하루에. 그 회사의 변동성이 생기거나 만약에 물건값이 옮겨지거나 소비자층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나는 가격 경계권자원이 가진 사람은 그 시장을 변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업계에서 1등이라는 얘기고 이 힘을 가지면 내가 최강자가 된 거예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네에서 내가 1등이다. 내가 가격을 옮기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 1등이에요. 내가 만든 상품이 여기 지금 이거 명찰도 그러니까 가격을 만약에 바꾸면 누가 할까 안 할까? 그다음 내년에 20% 올리면 이거를 이렇게 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게 사업의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의 사업 최종 목표로 봐야 돼요. 자, 3강 끝났고 이어서 4강 할게요. 작으니까. 왜 사업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해마다 미국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내셔널 비즈니스 위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사업을 하냐고. 그랬더니 돈을 벌려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어. 8%야. 나머지는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 직접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직접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거 되게 동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녹취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주도적인 거가 남이 시켜서 하는 거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직장에서 아니 회사에서 여러분처럼 일할 직원들을 찾잖아요. 없어. 여러분들처럼 일할 직원은 아무도 없어. 그런 직원은 나가서 다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전 상사한테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의적으로 일하는 거가 좋아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직접 구현하고 내 꿈을 직접 만들고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좀 풀어볼게요. 내가 몇 개를 썼는데 12가지를 써놨어요. 여러분이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고 남에게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다 여기 와 있지. 지금 토요일 아침에. 지금 데이트하고 뭐 아니면 늦잠 자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교육받는다고. 새벽 5시에 와서 여기 왜 와 있어? 참 재미있는 얘기 하는데 이 사장학교는 해외에서 수업이 꽤 많이 들어와요. 여기 말고도. 이번엔 그래도 적은 편이야. 그래서 사장학교 출신들은 해외에 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도 공짜로 잘 수 있어. 지금 이제 여기 반 돼갖고 반 친구 됐잖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 여러분들 연락하면 공항에서 다 데리러 갈 거야. 근데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예요. 영국 어디 있어? 조앤 어디가 있어? 여기 조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런던에 지금 반이 하나 있다고, 거기에. 몰라요, 혹시? 사장학교 출신들 반이 모여 있다고, 거기에. 네. 그러면 런던 반에 연락하면 숙소 다 해결돼.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몇십 명 돼요. 혹시 북유럽 쪽에도 있습니까? 북유럽이 어디 여기저기 있어. 모여 있어. 지금 영국 중심으로 돼 있고 굉장히 뭐 남아공부터 여러 나라 다 있으니까 다 뒤져봐요. 뉴욕도 있어요? 뉴욕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이 성향에 맞는지 보라고 지금 내가 적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내 열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세 번째.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일할 만큼 일하고 쉴 만큼 쉬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면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면 새벽에 일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8시간 갖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이 좋아하는 직업, 돈을 버는 직업. 자, 잠깐 조앤. 여기 영국 런던반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 런던에서 지금 그 런던반 멤버 중에 하나고 이 사람들이 런던 갈 때 연락한대. 그래서 이름 소개하고 내려가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산지 한 28년 정도 되고요. 영국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거봐. 네, 그럼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 전 세계 체인망입니다. 자, 내 직업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저는 그리고 특이하게 여성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도 반반이잖아요. 보통 이런 수업을 하면 남자들이 70%, 여자가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딱 반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앞으로는 지금은 여성들이 사업을 하기에 더 예전보다는 더 좋은 환경으로 있고 오히려 지금은 장점이 더 많은 세계로 옮겨졌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남자들끼리 사업을 할 때는 뭐 인맥이나 무슨 뭐 학연 뭐 이런 거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히거든. 근데 여성들은 이거를 더 능숙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 남자들은 여성을 보스로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상사가 되면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없어져서 여자들이 사업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됐어요. 남자보다 더 낫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여성 사업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왜 내가 이 여자들이라고 하냐면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업가잖아. 그래서 집안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남동생들 뭐 부모들 챙기느냐고 막 정신이 없다고. 이게 다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특히 여자들이 요새는 모계 사회라서 남자들보다 더 가족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더 커요. 부모를 모시고 막 이런 게. 남자들은 결혼하면 그냥 와이프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은 뭐 상관없더라도 부모는 막 챙겨야 되잖아. 우리 처갓집도 다 그래요. 딸만 5인데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이 딸 5 낳은 걸 예전에는 그렇게 억울해 하시더니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딸들이 너무 다 잘하니까. 근데 아들들은 다 어때? 집에 가면 2시간만 지나면 이제 언제 집에 가나 이러잖아.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키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인 사람. 넘어가 볼게요. 6번째.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다음에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우게 생각하거나 빚을 지고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건 다 사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루한 거 절대 못 찾는 사람들. 저는 반복해서 하는 들 되게 못하거든요. 내가 농담으로 맨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으면 내가 손톱 밑을 후비는 고문은 참아도 뜨개질 시키면 다 부를 거라고. 나는 진짜로 그러거든. 나 뜨개질 시키면 머리가 막 쭈뼛쭈뼛 올라가거든. 반봉 때는 정말 못해.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리더들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기회를 확보한다고 믿는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직장 다니는 그 공무원이나 직장 사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참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할 사람은 내가 선정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막 1년, 2년 참으면서 일한다는 거 전체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자, 지금 이 12개에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해당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직장인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장인 거예요. 가족에서 다 내놓은 사람들. 틀 안에 안 들어가고. 다 들었을 거야, 이런 소리.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런 소리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들었을 거라고. 우린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세계고, 여기는 여자분들도 여기 와서 보면 제 제자들이 다 그래요. 중대에 있을 때 내가 경험인데, 부산에 있는 아가씨인데 사업체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그 특이한 친구예요. 무슨 미장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 동네를 다 이렇게 하는 집인데, 중대에 와서 동기들을 만나갖고 사업 얘기를 하니까 밤새 이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10분만 이 얘기해도 다 미친년 소리 들어서 자기가 입을 닫고 사는데, 아니 중대 오니까 여자들이 다 자기처럼 다 미쳐 있더래. 그래서 저녁에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친구들하고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거라고. 여기 지금 일일 숙박하면 잠 안 자고 다 모여서 사업 얘기할 여자들만 여기 다 있거든. 인생에는 제가 보니까 사업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평생 사업을 한 사람이라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읽어요. 그걸 행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이란 뭐냐면 자기 운명을,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장하는 거잖아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어.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책임질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의지대로 하고 내가 이거를 스스로 자의식 갖고 하려는 이거를 갖고 싶어.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내가 믿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즉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해요.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독립이 필요해요. 사장은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든 누구와 갈 수 있는 자유, 어떤 권위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정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이걸 하면 제 경험상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업 경영을 통해서 왜 내가 그럼 사업을 하지? 사업을 해서 저걸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나한테 선물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독립된 인격체를 유지하라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을 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과 이익을 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여기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하자면, 사업을 만약에 잘못해서 장사의 영역에 머물거나 계속 안 되면 직장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우리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직원들한테는 위험한 일 안 시키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주말에 내가 나와서 일하잖아.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저도 미국 가서 수년 동안 1년 365.4일을 일했거든요. 왜냐하면 설날 하루 오전만 쉬었어요. 그렇게 해서 7, 8년을 일했다고요. 이게 경영자가 아니고 노동을 하는 사장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마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죠. 반대로, 극단적인 얘기니까 반대로 잘하면 저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로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돼요. 충분히 벌고 이 충분히 벌은 그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보통 사업가들은 리더가 되기 때문에 내 가족과 가문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내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내 자식과 후세에게 행복한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시조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 가문의 시조. 이 역할을 사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제안 되게 많이 하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거 관심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고 욕심내는 이런 좋은 청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범위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봐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요.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축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너무 광범위히 생각하지 마세요.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신 할 일들이 이미 그걸로 나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는 사람, 이것만 해도 나는 사회적 성직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장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내가 수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현재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목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암에 걸렸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암 걸린 친구한테 되게 맹랑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야, 나는 혹시 네가 믿는 게 있을까봐 그 백이라도 써볼까 하고 너하고 친구하고 있는데 네가 암 걸려갖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럼 무슨 꼴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 무섭대.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여기가, 그 목사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천국을 만들 거냐 지옥이 만들 거냐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실제 성직자들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과 여러분들이 갖고 만든 사회가 만약에 옳은 결정과 공정한 형태에서 운영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고 복지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믿어요. 제가 한번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다 모여서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애들이. 그 애들이 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애들을 보다가 쟤는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나는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 걔들은 모르겠지만.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직원들의 운명과 그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직자가 하는 일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원과 여러분의 사회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 한다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즉 여러분 자체가 사회의 성직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자, 또 5분 쉬고 또 합시다.